예, 정영식 헌법재판관, 깐깐 재판관이라고 저희가 이름을 달아봤습니다. 정말 그럴까요? 헌재로 한번 가볼까 합니다. 자, 이재명 대표는요, 문재인 정부를 탓했습니다. 왜 그랬을까요? 두 가지 한번 살펴보시겠습니다. 먼저 정영식 재판관의 목소리 들어보시죠. 1차장한테 방첩사에서 아무리 그쪽에서 대통령 전화 받고서 도와달라고 해서 전화했습니다라는 그 말 한마디에 그렇게 구체적으로 얘기할 수 있을까라는 게 조금 의문이 들어서 하는 얘기예요. 어느 정도의 선배니까 믿음을 가지고 나름대로 주변의 여러 가지 부분까지 설명을 한 걸로 이해가 됩니다. 근데 150명 얘기는 언제 했어요? 150명 얘기는 이제 이건 대통령 얘기가 아닙니다. 그건 아니, 자꾸 이러잖아요. 말이 달라지잖아요. 아까 분명히 대통령으로부터 들었냐라고 했더니 150명 들은 기억이 생각났다. 나중에 얘기를 그거는 들어보니 김용현 전 장관 얘기하고 하면서 했던 거 대통령이 어디 건 제가 방금 말했던 세 마디 줄 그게 그러면 예, 정영진 변호사님. 네네. 정영식 재판관이 딱딱 물어보는 게 이 증인들을 좀 당황하게 만드는 것 같습니다. 글쎄요, 그걸 떠나서 제가 재판관이라도 저런 질문을 할 수밖에 없는 게 사실은 윤석열 대통령이 탄핵소추가 됐던 가장 결정적인 게 무엇이었습니까? 홍장원 그 차장의 제1차장의 그 이야기였잖아요. 아니 다른 사람도 아니고 한동훈 대표를 체포하게 하라고 했다. 예. 이 이야기가 얼마나 충격적이었습니까? 그런데 그런 이야기가 나왔고 거기에다가 홍장원 씨 관련해 가지고는요, 단순한 말만 있는 게 아니라 물증까지 있었다. 메모가 있었다. 예. 그러니까 이거는 뭐 빼박이겠구나 이렇게 해가지고 그 국민의힘 의원들까지 상당수 가담해서 그래서 탄핵소추가 통과된 거 아니겠습니까? 여기에다가 설상가상으로 특수전 사령관이라고 한 사람이 나와가지고 유튜브에 나와가지고 이런저런 쩍 이야기를 갖다가 하니까 뭔가 그 비상계엄을 넘어서는 뭔가 친위 쿠데타적인 성격이 있었던 것이 아닌가. 대부분의 국민들 그렇게 생각하지 않았겠습니까? 그런데 홍장원 차장의 이야기가 계속 바뀌고요. 심지어 가장 강력한 물증이었다라고 한 메모조차도 홍장원이 자기가 한 게 아니라는 거 아니었겠습니까? 무슨 보좌관이 썼다라고 이야기를 하는데 그 보좌관 누군지 밝히지도 못하고 있는 거 아니겠습니까? 본인이 먼저 썼는데 그걸 본인도 알아보기가 힘드니까 보좌관한테 시켰고 보좌관이 받아 적었고 그거를 옮겨 적었다는 거잖아요. 원래 본문은 갖다 버리고. 그런데 그것도 이상한 게요. 수첩에다 적었다고 그랬어요. 그러면 수첩을 갖다 찢어가지고 버렸다는 건가? 저는 그것도 좀 이상하다는 생각이 들고 그다음에 곽종근 그 장군 이야기한 것도 계속 앞뒤가 안 맞게 원래 증인이라고 하는 거는요. 어떻게 해야 되느냐. 이런 서류 같은 거 들고 가면 안 됩니다. 이 서류 보고하는 거 아니고요. 자기의 기억에 나는 것만 해야 되는데 기억나는 대로 이야기하라고 하니까 재판관이 그 곽종근 사령관 뭐라고 이야기합니까? 내가 진술서에 쓴 게 이렇게 했다. 내가 진술서에 이런 이야기를 썼다. 이런 거는요. 사실은 법적으로 굉장히 재판 과정에 있어서 의심받을 행동이 많은 거기 때문에 꼭 정영식 재판관이 아니라 다른 헌법재판관 누구라도 저런 식의 질문 누군가는 했었어야 되는 것이 아닌가. 예. 저는 그런 생각이 듭니다. 장 변호사님, 네. 인원이냐 요원이냐 의원이냐 지금 어떤 게 맞느냐 라고 지금 의문을 제기하는 분들도 계신데 어떻게 보세요? 일단 증인이 여러 차례 진술을 수사기관에서 하고 증언까지 이르는 과정 중에 지연 말단적인 단어, 용어, 상대방을 지칭하는 그런 단어들은 바뀔 수가 있습니다. 본인이 평소에 많이 쓰는 용어로 이 부분을 이야기하기도 하고 중요한 건 큰 틀입니다. 그러면 인원인지 요원인지 의원인지 정영식 재판관이 당연히 물을 수 있어요. 의원이라고 하면 거기가 국회라는 공간이었지 않습니까? 이론의 여지가 없어요. 국회의원이라는 부분에. 인원이란 건 사람을 지칭하기 때문에 혹시 다른 해석의 여지가 열려 있습니다. 묻는 겁니다. 의원이었는지 인원이었는지. 그러니까 그 상황을 매우 구체적으로 일관되게 곽종근 전 사령관이 설명하는 겁니다. 그 당시는 계엄 해제와 관련해서 국회에 속속들이 의원들이 모이고 있을 때였고 국회에 이 본회의장 안에는 군 인력은 전혀 들어가 있는 상황이 아니었다는 겁니다. 대통령이 대단히 명시적으로 끌어내라는 요청, 지시가 있었다는 겁니다. 이걸 혼자 들었다고 합니까? 아니요. 김현태 특임단장도 그 직후에 이 곽종근 사령관으로부터 전화를 받았을 때 150명 얘기를 하더라는 겁니다. 이게 왜 중요한 숫자입니까? 계엄 해제가 가결되기 위해선 151명이 있었어야 되거든요. 제저구원의 과반. 그러면 이 부분을 합치면 이게 과연 윤석열 대통령의 지시가 완전히 없었다고 할 수 있는지 심지어
심지어는 지휘통제실에서 윤석열 대통령으로부터 김용현 전 장관으로부터 지시를 받을 때 스피커폰은 아니었지만 이 지시 내용이 이 방송을 통해서 많은 부대원들한테 예하 부대원들한테 전달이 됐다는 겁니다. 김현태 특임단장은 그 부분과 관련해서 들었다는 부하 직원으로부터 내가 이런 사실을 들었다고까지 이야기했습니다. 누가 예. 구체적으로 이야기하고 있습니까? 예, 참 어려운 대목이긴 합니다. 여기에 대해서요, 이재명 대표가 이런 반응을 보였습니다. 윤석열은 어제 헌법재판소 탄핵심판 6차 변론에서 자신은 인원이라는 단어를 사용하지 않는다고 주장했습니다. 그런데 불과 1분 15초 뒤 자신의 말이 거짓말이라는 걸 스스로 입증합니다. 의원이면 의원이지 인원이라는 말을 저는 써본 적이 없습니다. 불필요한 인원을 통제한다는 목적으로 들어가고 115명, 20명이 안 되는 인원이 들어가고 밖에도 혼자 갈 뿐 아니라 그 안에도 그 7층 건물 안에도 굉장히 많은 인원이 있다는 것을 잘 알고 있습니다. 네. 어떻습니까? 예, 서 변호사님. 윤 대통령은 나는 인원이라고 말을 잘 안 한다. 그 인원이라는 말은 군대에서 많이 쓰는 용어니까. 그런데 지금 저렇게 15초 뒤에 여러 차례 인원이라는 표현을 쓰는 걸 보고 이재명 대표 거짓말했네 라고 하면서 지금 웃는 그런 장면이에요. 지금 저도 이게 그 인원이냐 아니면 이게 뭐 의원이냐, 의원이냐 요원이냐. 뭐냐 이게 본질이 아니고요. 보십시오. 국회의원에게 끌어내는 엄청난 일입니다. 예. 이걸 이게 그 대통령이 만약에 지시했다면 특전사령관에게 평생 군대에 있은 분이에요. 그러면 이제 복명, 복창, 제 군인들이 제일 이해를 못하는 게 대통령이 지시하면 그러면 이게 그 보고를 해야 되잖아요. 대통령님 지금 상황이 어렵습니다. 이 인원으로 안 됩니다. 또는 이게 더 투입해야 됩니다. 뭔가 이게 답을 해야 되잖아요. 근데 아무런 답이 없었다는 거 이거는 이게 군인으로서는 이해를 못해요. 모든 군인들이 복명, 복창 따라서 이게 그 이런 엄청난 일을 이게 대통령이 저는 지시했는데 아무 답이 변호인이 뭐랬냐면 이게 씹어버렸다는 거예요. 이게 말이 됩니까? 그리고요, 그때 쉬는 가능성 보세요. 대통령은 한 10명, 15명, 근데 본회의장은 근처도 못 가고 정문으로 가려 했어요. 본관에. 근데 이거 누가 끌어냅니까? 쉬는 가능성도 없는 저는 황당무계한 이야기다 봅니다. 예.